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호관리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관리의 접근 방법은 우리가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범적 접근 방법, 또 하나는 기능별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규범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펑션, 기능, 직능을 중심으로 해서, 펑션을 중심으로 해서 요거하고 이제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펑션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되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요게 바로 규범적 접근 방법이에요. 여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규범적 접근 방법과 기능별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규범적 접근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거를 계획보다는 이제 기획이라고 하면 좋죠. 플래닝이니까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가 바로 규범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기능별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호관리자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리더십 관리 기술, 그래서 여기에서 실무적 기술, 인간관계 기술, 개념적 기술, 의사소통 기술, 의사결정 기술. 자, 이게 바로 기능별 접근 방법.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학자가 카츠죠. 그죠? 카츠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의 유형을 이제 계층으로 나눠갔고요.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전문적 기술, 뭐 인간적인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 기술. 그래서 개념적 기술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죠. 카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즉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리더십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되는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리자의 유형을 한번 봅시다. 관리자의 유형. 최고 관리층, 중간 관리층, 하위 관리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최고 관리층, 중간관리층. 먼저 우리 중간관리층 먼저 봅시다. 중간관리층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죠. 잘못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힘든 거죠. 중간관리층이 누구예요? 대부분 누구냐면은 중간관리층은 그 간호 감독, 라운딩 많이 하잖아요. 그쵸? 간호감독, 간호과장, 간호차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호과장. 그 다음에 하위 관리층.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관리층이에요. 일반 스텝 간호사들이 말고 관리층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층은 누굴까요?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감독을 하는 거, 조직 구성원. 평간호사들에게 그 병동별로 수간호사가 대표적인 거죠. 하위 관리층. 그쵸? 여기서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고 관리층 봅시다. 장기 목표 전략에 대한 결정을 하는 위치,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같이 섞어서, 묶어서 생각하세요. 장기 목표는 5년 이상, 나중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인 기획을 하는 사람들. 전략적 기획. 어떤 틀이 없어요. 전략적 기획을 통해서 전술적 기획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전술적 기획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중간관리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관리 기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면 위에보다는 관리 그 계층보다는 관리 기술이 중요해요. 관리 기술. 실무적 기술, 인간관계 기술, 개념적 기술이 있어요. 자, 실무적 기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많이 사용할까요? 아래 사람들, 그러니까 수간호사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실무적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간호의 어떤 요소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방법, 기술, 장비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대부분 평간호사 한 5년 이상 되면 수간호사 직분이 부여가 될 수가 있는데,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임상 능력, 임상 기술, 뭐 기본적인 IV부터 시작해갖고 장비에 돌아가는 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실무적 기술이에요. 그래서 테크니컬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크니컬 스킬.
스킬. 그 다음에 인간관계 기술은 모든 관리층에서 다 요구되는 것. 가장 중요한 거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파악하고 개인적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합치시키도록 하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인간관계 기술은.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죠. 사람을 다루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개념적 기술인데 컨셉셜 스킬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최고 관리층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개념적, 비구조적 어떤 틀이 없는 거 요거랑 같이 생각을 하세요. 최고 관리자는 개념적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전략적인 기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비구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개념적 기술은 뭐냐면은 복잡한 조직을 하나의 총체로 본다라는 거. 하나의 총체로 보고 간호이사나 간호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간호부를 따로따로 보면 안 되죠. 간호부 안에 식구들을 하나의 조직의 총체로 봐야 돼요. 이게 같이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 변화하는가를 인식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직의 복잡성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전략적 혹은 개념적 기술, 특히 개념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성을 이해를 한다라는 거. 조직의 복잡성을 이해를 한다. 자, 요 개념적 기술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간호관리 이제 개념을 알아봤는데 간호관리의 발달 과정. 요것도 중요하죠. 어떤 역사를 갖고 발달을 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고전기, 신고전기, 현대로 나눕니다. 고전기, 신고전기, 큰 틀로. 그 다음에 현대.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고전기에 들어가 있는 이론이 뭐고 신고전기에 들어가 있는 이론 또 현대에 들어가 있는 가장 최근의 이론이 무엇인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 고전기 봅시다. 고전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과학적 관리론을 꼭 기억을 하세요.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과 관리 과정에 관한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산업혁명 후에 우리가 그 산업조직이 성장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질서 있는 조직 구조를 입양하는 과제가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연도 봅시다. 1900년 초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 아래 성립되었고 1930년대에 완성된 조직 이론. 과학적 관리론, 관리과정. 자, 고전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전기라고 해서 아주 옛날에 예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900년 초 관리 이론은 1900년 초가 고전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이론이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길브레스 부부랑 같이 했죠. 테일러하고 길베레스 부부가 같이 한 게 이제 그 과학적 관리론인데 과학적 관리론 하면은 대부분 테일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테일러가 정립을 했으니까 길베레스 부부랑 같이 그거를 실험을 했지만 이론을 정립한 거는 이제 테일러예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을 보면은 과학적 관리론은요 종업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요. 종업원의 생산성. 그래서 작업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는 고전적 경영관리 기법, 공식 조직을 중시한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벽돌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법률가가 되려고 했는데 눈에 이제 그 눈병이 나서 눈이 약간 좀 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좀 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쪽 저쪽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어떤 그 걸기대회를 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해서 벽돌 공장에 취직을 했더니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벽돌의 양과 그 다음에 그 여러 사람이 합해서 만들어낸 벽돌의 양을 막 이렇게 그 타임 앤 모션, 시간 동작 분석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시켰더니 100개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타임 앤 모션, 시간과 동작의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했더니 300개 이상을 만들어내더라.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는 차등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다른 분야로 그거를 배치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한 게 바로 과학적 관리론의 토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정신을 보면은요, 노동자에게는 높은 임금, 그쵸? 많이 생산을 해내니까. 그럼 벽돌을 1시간에 100개를 만드는 것보다 300개를 만들어낸다면은 자본가에게는 어때요? 높은 이윤을 주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니까 노동자를 뭐로 보게 되냐면 하나의 돈벌이의 수단인, 즉 다시 말해서 좋게 말하면은 경제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을. 돈의 수단으로 본 거예요. 경제인. 그래서 테일러는 그 작업의 연구와 분석, 타임 앤 모션, 과학적 연구와 분석의 지식을 적용한 최초의 사람으로 생산 방법의 체계적 관찰을 통해서 벽돌을 100개 만드는 거를 이제 300개씩 만들게 했으니까 작업장 운영의 효율과 생산을 평가함으로써 작업을 과학화하여서 생산성 혁명을 주도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요, 벽돌을 1시간에 300개 이상을 만들어내니까 어때요?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더라. 그럼 자본가에게는, 공장을 설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높은 이윤을 추구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이제 자본주의가, 우리가 산업혁명이 들어가면서 자본주의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본주의. 그래서 의의를 보면은 표준 작업량과 작업 표준을 과학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자, 시간 연구, 타임 앤 모션 스타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시간 동작 연구하면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타임 앤 모션 스타디. 시간 동작 연구. 그래서 어떤 근로자의 작업 시간을 측정 비교해서 작업 능률과 방법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론을 어떻게, 이론으로서만 끝나지 않고 연구를 해서 실무에 적용을 시킨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 관리론의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테일러. 그래서 지금도 과학적 관리론이 적용이 되죠. 표준 작업량, 그쵸? 표준 체계 하면은 과학적 관리론이 토대가 된 거예요. 이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화 원리에 의해서 직무 설계를 했어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실시, 타임 앤 모션 스타디 또 나왔습니다. 근로자의 적정 작업량을 과학적으로 결정하였다. 자, 요거는 중요해요. 특징,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 임금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목표량을 달성한 종업원에게, 즉 300개 이상을, 벽돌을 1시간에 300개 이상을 만들어낸 종업원에게는 어떻게 높은 임금을 줬다, 보너스를 줬다, 차등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차등 보수 지급. 달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낮은 임금률을 적용했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높은 보수를 받으려고 더 열심히 일했고, 타임 앤 모션 스타디대로 그거대로 표준 작업량을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다시 말하면은 지금의 연봉제, 성과급제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표준 작업량, 연봉제, 성과급제와 관련된 그 관리 이론은 무엇인가?
바로 고전기의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1900년도에 이게 연구되어서 실행되었다고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연봉제나 성과급제나 표준 작업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과학적 관리론이 토대가 되어 있는 실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은 고전기에 있는 과학적 관리론이 전혀 실무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틀린 답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각 종업원에게 과업을 정확히 할당해 주어서 철저한 기능식 조직으로 전환하였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장점이고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자, 테일러의 인간과는 기계인. 1시간에 300개를 만든다. 기계로 보이는 거예요. 기계. 인간을 기계로 보고. 그 다음에, 저 사람 1시간 안에 몇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벌이 수단. 경제인. 좋게 말해서 경제인. 기계인, 경제인 쪽의 인간과의 제한된 수준으로 보았다는 게 바로 하나의 단점이고요. 경제적인 면에만 인간은 초점을 돈벌이 수단에만 맞췄어요. 그래서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무시하고 인간을 기계화하고 생산 라인의 능률만을 강조함으로써 감정적 동물로서의 인간을 경시하였다. 자,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에요. 그죠? 기계가 아니죠.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고 돈벌이 수단으로만이 되어 있는 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게 큰 하나의 단점. 자,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테일러의 그 어떤 시스템을 보면은요, 어떤 그 분업의 이론과 기계화 논리를 더욱 확대했다. 분업. 누구는 시간은 동작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는 벽돌을 갖다가 굽고, 누구는 만들고, 누구는 쌓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분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업을 하고 또 기계화 논리를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의 태만을 방지를 하니까 어때요? 최고의 능률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어떤 그 시간 연구, 동작 연구 또 나오죠. 공정한 일일 작업량, 표준 작업량. 즉, 과업을 제시해서 과업 관리를 하는 차별적 성과급 제도를 채택했다라는 거. 성과급. 차등보수 또 나옵니다. 요 참고를 잘 보셔야 돼요. 참고에서는 이제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